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풀머입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긴 한데 프록시 서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프록시 서버. 네, 갑자기 뜬금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냥 생각난 김에 프록시 서버가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교양 수준에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ASP.NET 멀티 컨테이너 개발 환경을 도커를 가지고서 만든 게 있었죠. 네. 거기에다가 프록시 서버 컨테이너를 붙여보는 거를 좀 해보는 것까지 할까 합니다. 네. 프록시 서버 컨테이너 만드는 어떤 그 설정을 하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타임 태그를 달아둘 테니까요. 바로 이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록시 서버가 무엇인가? 자, 최근에는 IT 관련 종사자가 아닌 분들도 이 프록시 서버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주로 이제 불법 사이트 같은 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계속 위치를 바꾸고 우회를 하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고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프록시 서버. 프록시라는 거를 우선 살펴보면은 이 프록시라는 용어는 이름 그대로 대리자, 뭐 대리인 뭐 이런 뜻이죠. 이 IT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 프록시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죠. 보통은 뭐 시스템 기능을 백업해주는 요소라든지, 뭐 하드웨어의 임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임시로 또는 뭐 어떤 백업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프록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프록시 서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록시 서버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무엇인가를 대신해 준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록시 서버도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프록시 서버도 무엇인가를 대신해 주는데 뭘 대신해 주냐? 자, 우리가 서버를 하나 만든다. 서버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서버가 하나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가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서버를 구축을 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프록시 서버가 중간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또 그 프록시 서버만 들어가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군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구조로 짜여질 수 있는데, 이 프록시 서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버에 이렇게 직접 다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업적인 서비스들은 중간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프록시 서버 말고도 중간에 끼는 게 많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서비스하는 이 생 서버를 바로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을 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록시 서버가 본 서버의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접속하는 서버는 보통 프록시 서버나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경유해서 본 서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에 중개를 넣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프록시 서버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프록시 서버를 왜 사용하고 어떤 목적에서 보통을 사용하는지 제가 경험했던 것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사용하냐? 자,
사실상 상업적인 서비스는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네이버, 뭐 웹서버니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간에 프록시 형태의 어떤 서버들 그런 것들을 걸쳐 있고 직접적으로 본 서버에 유저가 접속하지 않게 그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본 서버를 직접 대다수의 유저들이 접속하게 되면은 본 서버의 정보가 IP 주소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가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공격의 빌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서버의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프록시 서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서버 자체를 아예 외부 네트워크에서 직접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정된 프록시 서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신을 열어두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해킹이나 직접적인 공격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의 경로를 줄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를 좀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이점을 또 우리가 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함으로써. 자, 웹 서버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프록시 서버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일종의 캐싱 서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웹 서버의 예를 이제 들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웹 서버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미지 같은 것들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라든지 변화가 없는 파일들이라고 해야겠죠. 스태틱 파일들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이 프록시 서버가 일종의 캐싱 서버 역할을 하면서 본 서버에서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서 성능적인 이점을 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서버가 이제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서버가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은 이 서버 한 대 가지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서버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나 더 두게 되는 거죠. 동일한 서버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유저를 새로 만든 서버에 연결을 할까요? 자, 그 통신을 분배하는 역할을 이 프록시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항상 동일한 프록시 서버에 요청을 하지만 이 프록시 서버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서버들과 통신을 하면서 서버가 해야 될 일들을 나눠주는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능적인 이점과 확장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프록시 서버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넣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간단한 요 몇 가지 사항 외에도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프록시 서버는 사실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서버군을 구성할 때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는 거죠.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많죠. 그러니까 호스팅 하는 것,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프록시의 역할을 하는 프록시 서버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록시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치나 엔진엑스, IIS 등으로 이제 보통 많이 만듭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프록시 서버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그 웹서버 다들 알고 계시는 아파치나 엔진엑스, IIS 등의 설정으로
이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녀석들은 상당히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서버죠. 이 녀석들만 사실 잘 다뤄도 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만들었던 ASP.NET의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추가를 해서 일종의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설정 파일을 제가 다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ASP.NET 프로젝트죠. 거기에 제가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서버를 하나 추가를 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과 엔진엑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커 파일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엔진엑스 1.25 버전을 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프록시 서버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작성한 프록시 서버 엔진엑스 컨피그 파일을 엔진엑스의 etc 설정 파일에 넣는 카피 명령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 파일을 우리가 보면은 요 위쪽에 이런 설정 파일들은 뭐 대충 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엔진엑스의 이제 작동 그 설정들이고요. 워커 프로세스 뭐 이 웹서버가 한 번에 그 커넥션들을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하는 프로세스들을 몇 개까지 얘가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 같은 건데, 먼저 저는 자동으로 했고, 동시 접촉자 워커 프로세스의 커넥션 숫자는 1024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주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인데, HTTP 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업스트림이라는 설정이 일종의 이제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이에요. 여기에 여러 개의 서버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의 서버를 넣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알아서 로드 밸런싱을 해서 여러 앱 서버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업스트림으로 서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컨테이너 하나를 여기다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프록시 설정입니다. 그래서 프록시 설정을 보시면은 실제로 서버가 리슨하는 거는 80 포트로 할 거고, 서버 네임은 로컬호스트로 할 거다. 그리고 로케이션. 자, 이 서버의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자, 프록시 패스를 하는데, 자, 프록시 패스는 어떻게?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설정했던 ASP.NET 백엔드로 프록시 패스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엔진X로 어떤 통신 질의가 들어오면은 이 로케이션 프록시 패스 요 업스트림으로 뿅 보내서 정보를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프록시 패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프록시에 관련된 뭐 헤더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요런 설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자세한 설정들, 이 프록시에 대한 이 헤더에 대한 이 정의나 이런 설명들은 나중에 엔진엑스를 따로 다룰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지금은 요런 프록시 설정을 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도커 컴포즈의 도커 컴포즈의 설정을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 앱 설정만 있었지만 이 웹 서버를 위해서 엔진엑스 프록시 서버를 위해서 웹이라는 설정을 제가 추가를 했고요. 여기는 엔진엑스 이렇게 도커 파일을 참조하게 해놨고, 포트는 리슨을 80 포트를 하고 있으니 80 포트를 호스트의 8081 포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웹 서버는 앱이라는 컨테이너와 링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링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웹이라는 컨테이너와 앱이라는 컨테이너가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원래 컨테이너끼리는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지요. 없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앱이라는 요 명칭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는, 외부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 프록시 웹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앱을 직접 접근할 수는 없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래 포트를
호스트와 매핑하는 게 있었는데 그 옵션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에는 직접 이 앱 컨테이너로 접속을 하던 거를 이 엔진X를 통해 접속을 하면은 요 앱에서 작동하는 정보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죠. 네, 제가 그 프록시 서버 엔진X 설정에 그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가 있어가지고 요 아래쪽에 맨 마지막 줄 여기에 Y로 들어가야 되는데 U로 제가 오타를 썼었거든요. 요거는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스크립트를 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도커 컴포즈 실행하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커 컴포즈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커 컴포즈 업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빌드가 쭉 진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할 때 포트 80 포트를 8080으로 연결을 했던 것처럼 연결을 해보시면은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ASP.NET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계가 잘 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에 그 엔진X 로그가 볼 수 있거든요. 도커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청이 지금 갈 때마다 엔진X의 요청 로그가 액세스 로그가 뜨는 거를 갱신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엔진X 자체에는 아무 내용도 없죠.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 ASP.NET의 그 웹페이지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엔진X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엔진X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이 콘피그의 내용처럼 리슨 80으로 들어온 정보를 프록시 패스를 해서 백엔드 ASP 백엔드를 쪽으로 요청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 정보를 중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록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엔진X로. 자, 그 엔진X를 이용한 프록시를 사용하는 방법은 테크닉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엔진X 공식 문서도 좀 살펴보시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야매풀머의 작업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